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 51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0.94% 상승해서 336.87입니다. 뭐 분기봉은 이제 완전히 공중에 떴어요. 보시다시피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기봉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분기봉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게 4월부터 누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기봉 누적을 보면 이게 분기봉의 누적이잖아요. 외국인은 10조 3천억 매도에 개인은 4조 5천억 매수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4조 5천억을 매수하고 외국인이 10조 3천억을 매도했는데 아랫골이 달린 양봉이에요. 아랫골이 달린 양봉에 종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종가가 얼마냐? 아니죠. 지난달이 아니라 지난 분기 종가가 얼마냐면 332.4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달 종가면서 지난 분기 종가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을 보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수급에 역행하고 있다고요. 지난 분기도 수급에 역행했죠. 왜냐하면 지난 분기도 외국인은 매도고 봉은 양봉이에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빠졌는데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보다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외국인이 10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양봉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더 심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수급은 엉망이라고 봐야죠. 자, 보시면 이게 지난 분기예요. 지난 분기는 6조 3천억입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게 6조 3천억이에요. 6조 3천억을 매도해서 끝났어요. 근데 개인이 1조 8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개인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예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방이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왜? 개인이 매수야. 외국인이 매도고.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방을 구축하고 있는데 정작 봉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금 10조잖아요. 10조. 이 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종가는 오르기 어렵다는 거죠. 분기봉 기준으로 종가를 올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4월 25일인데 이번 달은 3거래일 남았어요. 이번 달은 3거래일 남았고 이번 분기는 3거래일 포함해서 2개월 더 있어요. 2개월이 더 있다고. 그러면 남은 2개월 동안 외국인이 열심히 매수해서 수급을 매수로 바꾸든지 그럴 의지가 없으면 다시 종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지난달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해서 332.40을 가는 게 아니라 분기봉 자체도 332.40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위로 올라가려면 어쨌든 외국인은 수급을 바꿔야 돼요. 자, 월봉은 이제 하단선 완전히 벗어났죠. 335.16인가? 335.16. 여길 벗어나면 더 이상의 하단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자는 할 게 없습니다. 매수자는 이제 보유 여부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매도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수 영역은 이제 완벽하게 벗어났으니까 매수자가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매도자가 매도를 할 수 있는지 보려면 주봉을 봐야 되는데, 주봉 자체는 지금 딱 여기 상단선에서 끝났거든요. 336.36에 있는 상단선에서 끝났는데 이게 봉이 바뀌면 아래 위가 다 열려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아래로 갈 생각이 있으면 위를 닫아야 되고, 위로 갈 생각이 있으면 아래를 닫아야 되는데 아무 쪽도 안 닫았어요. 예. 하단선의 위치는 저가 부근에 있고, 그렇죠? 상단선의 위치는 고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 가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등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아래로 가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매수를 할 수도 없고 매도를 할 수도 없어요. 예, 지금은 매수와 매도를 다 막아놨습니다. 지금 상단선의 위치가 343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343까지 열리는 거고, 반대로 아래로 가면 326대까지 326대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렇게 끝나면 주봉은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예? 주봉은 사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써야 되는 봉은 일봉밖에 없어요. 주봉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봉을 어떻게 써요? 하단선이 지금 올라오질 않는데 봉이 하단선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어서 하단선을 정작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게 다음 주고요. 이게 그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가 0이고 다음 주는 1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하고 싶으면 2주 연속 올라야 돼요. 예. 만약에 1주 오르고 1주 내리면 이건 하방이에요. 예? 1주 오르고 1주 내리면 하방이라고. 무조건 상승하려면 2주 연속으로 올라야 돼요. 예. 만약에 다음 주 내린다. 그러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 오르고 그 다음 주 내리면 하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가 올라도 그 다음 주가 내리면 하방인 거고, 다음 주가 내리면 그냥 하방인 거. 근데 매수가는 없으니까. 매도가가 높아졌지 매수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주봉은 진짜 답이 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일봉이에요. 근데 일봉은 지금 상단선을 안 막았고, 상단선을 안 막았고, 지금 딱 이격볼별의 위치가 342.11 정도에 있으니까, 거의 주봉 상단선 위치랑 거의 똑같죠. 여기 342.13, 그 다음에 여기는 341. 여기 342 정도 되는 거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고가를 넘기면 저 정도까지가 일단 오픈되는 수치고요.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돼요. 아직 하단선이 안 부러졌어. 그죠? 하단선이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를 지키면 사셔도 된다. 갭상승 나오면 못 사겠죠? 오늘도 사실 갭상승이 나왔는데 갭상승 나오면 갭으로 시세가 다 나는 거라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여기가 매수 금지선이고 여기가 과열이에요. 과열이고 하단선이 여기 두 개 남았잖아요. 1번, 2번. 그러니까 2번을 만나야 끝나요. 이걸 음봉으로 만나야 상승 추세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상승 추세는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목, 금, 월, 화잖아요. 목, 금, 월, 화. 그쵸? 자, 목요일에 하락했어요? 이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이 영구간이야. 그래서 금요일날 종가가 하락하면 월, 화는 하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 반대로 이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다시 체크해야 돼요. 월요일날 고가를 낮춘다? 그럼 매도하시면 돼요. 월요일에 저가를 높인다? 그럼 매수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 다 가능한데 지금은 봉 자체가 단봉이라 지금은 봉 자체가 단봉이에요. 단봉이라서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등가로 시작하면 매수 쪽이 좀 더 유리하고, 예, 갭상승이 나오면 상방이 유리한 거고, 개파락이 나오면 하방이 유리해지겠죠. 어쨌든 십자봉이라서, 예, 양쪽 다 방어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자, 거래량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 거래량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쵸? 예. 근데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위로 가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예, 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위로 갔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올라서 상승하고 있는 거지만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요. 근데 거래량이 오늘을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0이고 1거래일만 1이에요. 그 얘기는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6거래일 중에 하락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예, 그게 말일입니다. 말일이에요. 말일을 제외하면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지금 50이에요. 응? 그러면 지금 50에서 다 올리면 얼마예요? 60, 70, 80, 90, 100이에요. 그쵸? 6번 올리면 100입니다. 5번 올리면요. 하나, 자, 여기가 60, 70, 60, 70, 80, 90이죠. 네. 그러면 5번 올리면 90이에요. 4번 올리면요. 80이죠. 3번 올리면요. 70이죠. 2번 올리면요. 60입니다. 예? 그러니까 6번, 6거래일 중에 거래량을 2번 올리면 60이 되고 3번 올리면 70이 돼요. 자, 종가만 볼게요. 종가가 6거래일 중에 6거래일 중에 5거래일이 1이에요. 정반대죠? 네? 지금 이 둘이 정반대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 네. 자, 종가, 저가도 똑같아요. 얘는 6번 중에 5번이 1이고 1번이 0이에요. 그러면 5번 중에 만약에 2번을 하락시켜 보세요. 2번을 하락시켜 보시라는 거예요. 앞에 2번을 하락시켜 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여기가 얼마냐면 70이 70. 네? 7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에서 한 번 떨어지면 60이 되죠. 2번 떨어지면 50이 돼요. 네. 그러니까 종가나 저가나 2번 떨어지면 5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2번 오르면 거래량은 2번 오르면 지금 50에서 60, 70이 되죠? 70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역전된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일날, 요것만 중요해요, 말일날. 왜? 말일은 상방에 유리해. 매트릭스 자체는 말일은 상방에 유리하고 나머지 5거래일은 하방에 유리한 거예요. 매트릭스 자체는 하방에 유리하다고. 증시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에요. 매트릭스 자체가 하방에 유리하다고요. 하방에 유리한 구조는 이게 하방에 유리한 구조예요. 이게. 예. 고, 저, 종이 1이고 거래량이 0이면 주가는 내릴 수 있고 거래량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락에 유리한 구조인 거죠. 오늘은 하락에 유리한 구조는 아니에요. 왜? 고조종이 0이야. 이 구조가 말일에도 똑같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일은 상방 유리고 나머지 날짜 5거래일은 하방 유리입니다. 네. 하락 쪽에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종가를 낮춰야죠. 종가를 낮추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종가가 낮아졌어. 예. 그러면 수요일에 상승 못하면 하방인 거예요. 화요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수요일에 하락해야 돼. 그러니까 월요일에 종가가 하락했다? 그러면 수요일에 하락하면 그 후 3거래일까지 하락에 유리한 거고, 월요일에 종가가 상승해요. 월요일에 종가가 상승하면 화요일에 다시 봐야 돼요. 네? 화요일에 다시 봐야 된다고. 자, 월요일에 종가가 상승했는데 거래량도 늘었어. 그러면 종가가 상승하면 70, 거래량이 늘어나면 60이에요. 네? 거래량이 늘어나면 60이라고. 그러면 종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둘이 비긴 거냐? 아니죠. 아니라고. 거래량이 10을 따라왔잖아요. 지금은 종가가 70이고 거래량이 50인데 월요일에 상승하면 종가는 70이고 거래량은 6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 차이에서 10 차이로 감소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계속 하방에 유리해지는 거지. 왜냐하면 종가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월요일인데 화요일에 주가가 빠졌어. 그럼 화요일에 주가가 빠지면 60대로 떨어지죠.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70으로 올라가면서 역전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가가 오른다 보다 거래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거래량이 감소하면, 만약에 월요일날 거래량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50이고 종가는 70이니까 지금 구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이 감소하고 종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지금의 환경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거고, 종가가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계속 매도 힘을 키워간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매도 힘을 키워가는 거고, 만약에 종가가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럼 둘이 만나요. 응? 둘이 만난다고. 그러니까 월요일이 되면 종가랑 거래량이 만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거래일 중에, 나머지 5거래일, 나머지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이 하방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 위험해지는 거죠. 상방 자체가. 예, 이걸 잘 이해를 하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매트릭스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랑 상관없이 매트릭스 자체는 상방이 안 좋다고. 예? 주가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매트릭스 자체가 상방에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계속 거래량을 줄여야 돼요. 응? 거래량을 줄이면서 올라가야 상방에 유리한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앞으로도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상방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악재가 한번 떠가지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다고. 왜냐? 거래량이 이미 매도에 적합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자, 지금까지 올라온 과정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거보다 빨리 빠질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버티는 거죠. 자, 여기요. 여기 음봉을 찍었을 때의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죠. 네? 자, 보세요. 여기가 종가가 바닥자리예요. 바닥자리라고. 네? 그리고 그 뒤에 영구간이 3개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영구간이 이렇게 많잖아요. 종가만 보세요. 종가만 보면, 자, 종가만 보여드릴게요.
종가만 보시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쭉 보시면 종가만 쫙 보세요. 그러면 검정거 하나죠? 1구간 하나밖에 없잖아요. 1구간이 하나밖에 없고 0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7개가 작용하는 시점까지 딱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상승한 거네요, 지금. 예? 지금 요 0구간만큼 상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상승이 한번 나오면 하락시키기가 힘든 거지. 매트릭스 구조가 0구간이 훨씬 더 많으니까 하락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간은 상승하기 쉬운 구간이죠. 예. 상승하기 쉬운 구간이라고요. 근데 하락할 수 있는 거는 0구간이 아니라 이제 1구간이 나타나는 구간이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잖아요. 예? 이게 며칠이에요, 이게. 이게 화요일이잖아요. 이게 목요일이고. 예. 이게 다음 주 월요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화목이라고 얘기했던 건 저 구간에서 투자 심리도를 아래쪽으로 꺾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예? 꺾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라고. 근데 여기 금요일에 0구간이 껴있으니까 얘가 변수인 거죠. 예? 오늘이 변수였던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4개 중에 3개가 1이야. 4개 중에 3개가 1이니까 얘만 0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만 조심하면, 금요일 날만 내리면 이게 하락 구조로 바뀌는 건데 지금 금요일 날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방으로 다시 틀어졌다고요. 그러면 다음 기가 언제 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게 월, 화, 그죠? 얘가 수, 목은 시구, 금,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월달 휴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으로 끝났어도 하락 기회가 다음 주 월화 금이에요. 금수, 월화 금수가 다 하락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락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락 기회가 계속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상승에 유리한 형태다라는 게 아니라 일봉은 오늘 상승했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 내리면 다시 하락으로 바로 변경되는 거예요. 네, 종가만 내려도 돼요. 월요일에 종가만 내려도 하락으로 변경되는 거죠. 근데 하락으로 변경되는데 고가를 안 넘으면 주봉도 하락 구조인 거고, 고가를 넘기고 떨어지면 주봉은 하락 구조가 아닌데 일봉만 하락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매트릭스 구조로는 이미 하락에 유리한 시간대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예? 하락에 유리한 시간대로 진입이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상승하려면 그냥 고조종을 다 높여야 돼요. 지금 상태에서 상승하려면 고조종을 높이면서 가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 고조종을 낮추면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더 위험해지는 거고, 여기서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러면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종가가 떨어지면 만나요. 그리고 둘이 만나면 어쨌든 이제 하락에 유리한 형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종가랑 거래량의 관계만 잠시 보여드릴게요. 종가랑 거래량의 관계. 이걸 보시고 제가 왜 거래량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지만 참고를 하세요. 지금 뭐 하루 이틀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냥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안 보여드리고 제가 거래량만 보여드릴게요. 거래량. 자, 거래량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조금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모르면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강한 하락 이야기는 안 해요. 거기는 전혀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랑 달라요, 환경이.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코스피죠? 코스피 200으로 볼까요? 코스피 200. 자, 코스피 200으로 한 2,000개만 볼게요. 2,000개만 볼 건데,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날짜가, 오늘 날짜로. 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위로 가죠? 거래량이 위로 가잖아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가요. 여기도 위로 가죠? 여기 바닥 찍고,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가잖아요. 위로 간다고, 이렇게. 위로 가는데, 주가도 이렇게 위로 가. 그죠? 주가도 위로 가요. 거래량도 위로 가는데,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위로 나오죠. 이제 이렇게 위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이해되세요? 거래량이 위로 나오면 볼벤 하단으로 간다고 상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자, 지금 이렇게 볼게요. 자, 거래량이 이렇게 아래로 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볼벤 위로 가죠? 볼벤 위쪽에 있는 볼벤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 얘는 볼벤 아래로 간다고요. 볼벤 아래로 간다고.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위로 가면 얘는 볼벤 아래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거래량이 이제 종가 아래로 내려가면 볼벤 상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규칙을 거의 지킨다고요. 이 규칙에서 에러가 별로 없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죠. 거래량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 볼벤 하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위로 가면 주가는 볼벤 하단으로 가고, 거래량이 아래로 가면 볼벤 상단으로 가고, 대충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갔죠? 밑으로 가잖아요. 여기도 나갔잖아요. 나갔죠? 밑으로 가잖아요. 자, 또 어디? 얘는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아래쪽으로. 밑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 상단을 타는 거지. 그리고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쳐박는 거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위로 가면 아래로 쳐박고, 거래량이 밑으로 가면 위로 쳐올리고. 이 짓을 동일하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아래로 이렇게 쳐박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상단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위로 나갔죠? 그럼 어디로 가요? 하단으로 가지. 이걸 무한 반복하잖아요. 무한 반복한다니까요. 이 규칙을 벗어나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얘 상단으로 가고, 얘가 위로 나갔죠? 나가니까 어디로 가요? 아래로 쳐박아요. 그 8월 5일에 박살난 거는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 뒤에요. 거래량이 먼저 움직였어요. 자, 여기도 바깥으로 다시 나가죠? 그럼 어디로 가요? 하단으로 가죠. 아닌 경우 있어요? 여기도 쳐박을 때 거래량이 위로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위로 나온다니까요? 거래량이 나오고 밑으로 쳐박는 거지. 거래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밑으로 쳐박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다르게 움직인다고요. 거래량에 따라 움직인다고. 자, 거래량이 위로 가죠? 아래로 쳐박잖아요. 볼벤 하단 뚫을 때는 거래량이 계속 위로 간다고. 볼벤 하단을 뚫을 때는 거래량이 맨날 위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로 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거래량을 아래로 박아야죠. 거래량을 아래로 내려 꽂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거래량을 아래로 꽂았으니까 위로 가잖아요, 일단.
자,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쳐받고, 네,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오니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에 적합하게 다 반응하고 있다고요.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문제잖아요. 앞으로가 문제인 거잖아요.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이제 앞으로의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자, 앞으로의 상황을 볼 건데 앞으로의 상황을 좀 보고 이야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앞으로잖아요. 이게 앞으로인데 제가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보고 생각해 보세요. 봉 하나 늘리고 등가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늘려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만나죠? 만나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네? 거래량은 이렇게 가는 구조라고요. 왜? 매트릭스가 다 0이야. 다 0이잖아요. 지금 이 주황색이 거래량이고 이 보라색이 종가란 말이에요. 지금 이 구조는. 그럼 종가는 6개 중에 1이 5개고 거래량은 6개 중에 1이 하나고 0이 5개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률상 종가는 이렇게 갈 확률이 높고 거래량은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종가가 떨어지면 종가는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죠. 네? 거래량이 올라오면 종가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올라오면 이쪽으로 간다고. 왜? 거래량이 올라오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네? 거래량이 올라오면 이쪽으로 간다고. 증명된 거 아니에요? 네? 증명된 거잖아요. 거래량이 올라오면 하단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거래량이 올라오면 하단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가까워지는 거죠. 지금 올라왔다? 아니에요.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다고. 근데 올라올 수 있는 거지. 응? 근데 올라올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종가가 2번 내리고 거래량이 2번 늘면 된단 말이에요. 종가가 2번 내리고 거래량이 2번 늘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봉 2개면 된다고. 예? 봉 2개면 가능하다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가 하락하는 봉 2개면 볼벤 하단까지 열린다고.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완전히 상방이다가 아닌 거죠. 오늘 종가가 상승해서도 거래량이 감소했어야 되는데 오늘 종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도 증가했기 때문에 종가의 위치와 거래량의 위치는 간격이 동일해요. 응? 간격이 동일하다고. 20 차이예요. 20 차이로 간격이 동일하고 이거는 봉 하나로 해결돼요. 봉 하나로 해결된다고. 20 차이는 봉 하나로 해결된다고요. 왜? 여기요. 여기 보시면 종가는 1이고 거래량은 0이기 때문에 봉 하나면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상방에 매우 유리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하다와 유지하는 건 다른 개념인 거죠. 지금이 상방이냐? 오케이. 상방이죠. 왜? 아직 안 무너졌어. 지금 상태가 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 상방이냐고 물어봤을 때 오케이.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너지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상방이에요? 네? 이게 상방이냐고. 상방일 수 있죠. 이게 상방이에요?
상방일 수 있잖아요. 근데 1번, 2번 위치로 봤을 때 상방이냐고 물으면 상방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봤을 때 여기가 상방이냐는 거예요. 고점이지. 그쵸? 1번도 2번도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는 고점이잖아요. 고점이라고. 근데 그 위치에 있을 때는 상방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 안 꺾였으니까. 네? 안 무너졌으니까 1번이든 2번이든 저 위치에서 봤을 때는 상방이라고 얘기하면 상방이라고 동의해야 돼요. 동의해야 된다고. 근데 1번은 저 자리를 하루밖에 못 지켰고 2번은 하나, 둘, 셋, 넷, 한 4거래일 정도를 지켰어요. 네. 그러니까 4거래일 동안은 하방이라고 얘기 못하죠. 네? 자, 저점이 여기죠. 저점이 여기에요. 그러면 A, B. 자, 올라간 시간을 계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봉 상승했죠? 네? 12개 봉 상승했다고. 그리고 여기서는 몇 개가 상승했는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도 12개 봉이 상승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라고 떠든 자리가 저점을 지나서 12개 봉 정도 올라온 시점이에요. 그럼 12개 봉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는 아래로 내려가거나 옆으로 갔죠? 예? 12개 봉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아래로 가거나 옆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 C라고 할게요. 그럼 몇 개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지금이 12개 봉이에요. 그럼 지금 과거만 보면 비슷한 위치에 온 거죠? 지금 1번과 2번과 비슷한 위치에 온 거잖아요, 여기가. 예? 여기가 거의 비슷한 자리에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종가로 봤을 때는 거의 꼭지고, 얘도 종가로 봤을 때는 얘가 꼭지예요, 얘가. 예? 얘가 꼭지고, 그리고 얘도 지금 꼭지 부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지에서 더 올라가는 거라고요. 꼭지에서. 꼭대기에서 더 올라가는 거라고. 지금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닥은 이미 A나 B나 C고 지금은 그 시점으로부터 10개 이상 봉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구조상으로는 거의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안 내려가는 거지. 고점이 아니라 안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야 라고 정의할 수가 없죠. 아직 안 내려가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계속 상승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상방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저점에서 올라가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물음표인 거지. 예? 저점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점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저점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고요. 일봉은 예, 바닥에서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고요. 일봉은 거의 고점 부근에 온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면 연장인 거고 내려가면 시작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연장이라는 건 하루하루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루 오르면 며칠이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날짜만 연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면 월요일이 연장된 거지. 월요일이 상승해서 화, 수, 목까지 연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 연장되는 거예요. 그 뒤 구조는 다 하락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루 오르면 그날만 연장된 거예요. 화요일날 떨어지면 다시 바뀌어요. 자, 월요일날 오르고 화요일날 떨어진다? 그럼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응?
구조가 바뀐다고. 바로 하락으로 바뀌어요. 월요일에 하락한다? 그러면 월요일에 하락 쪽으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하락 구조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고민되는 건 뭐예요? 거래량이 언제 바깥으로 나오냐죠. 예? 거래량이 언제 바깥으로 나오느냐가 이슈예요. 예. 근데 요게 나오려면 종가가 2번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종가가 2번을 하락해야 거래량이 위로 나올 수 있어요. 예? 종가가 2번 하락해야 거래량이 위로 나올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몇 번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종가가 몇 번 떨어지는지를 보세요. 종가 2번 떨어지고 거래량 2번 올라가면 네, 그 환경이 되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310 라인까지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래량이 계속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종가가 떨어지는 시점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은 어차피 떨어지기 어려워요. 말일 빼고는 거래량이 하락할 확률은 이제 없죠. 네, 횡보할 수는 있어도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노란색의 방향, 거래량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고요.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거래량이 줄면 저기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네버예요. 절대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종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비긴 거고, 예, 이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중에 종가 하락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날이 오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만나느냐, 화요일에 만나느냐. 만약에 월요일에 종가가 상승하고 화요일에 종가가 하락하는데 월요일도 거래량이 늘고 화요일도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다 해드렸어요. 선물. 선물도 지금 올라와 있죠? 예? 선물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거래량이 늘고 종가가 내리면 여긴 뒤집어져요. 응? 여기는 뒤집어진다고. 지금 동급이에요. 예? 현물은 낮잖아요? 선물은 동급이라고. 종가랑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안 좋은 거죠. 예. 훨씬 더 안 좋다고.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단순하지 않다고요.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위쪽으로 계속 올라왔다고. 지금 다 올라왔잖아요. 위로 다 쳐올려 놨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 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제한되는 거예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제한된다고. 그걸 잘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봉은 벗어났죠? 월봉은 벗어났어요. 지금 매수 영역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제 매수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네? 매수는 끝났다. 응?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올라가는 건 매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거래량도 맨 위에 있잖아요. 이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라는 게 뭘 뜻하느냐? 하단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단이. 네? 선물로 보면 거래량이 맨 위에 있잖아요. 그럼 볼배는 막힌 거고 여기는 막힌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351은 막힌 거고 여긴 열린 거라고. 314는 열려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위에 있다라는 게 그런 의미를 지녀요. 일봉은 아직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려면 개파락 나오는 게 최고예요. 개파락이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갭상이나 보합이 나오면 시간이 연장될 거예요. 이거 저가 깨느냐고 시간이 갈 거라고. 자, 주봉에서 여기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네? 거래량이 위로 올라왔다고. 만났죠? 종가랑 거래량 만난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가잖아요. 네?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단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올라오면 위가 아닌 아래쪽으로 개방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어디에 돼 있다? 일봉도 지금 그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월화가 거래량 늘면 이제 위쪽을 닫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자, 레버리지는 이제 일봉만 보셔야 돼요. 다른 건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다른 건 다 벗어났어요. 매수 영역 싹 다 벗어난 거니까. 저는 이 상태에선 매수가치 제로. 매수가치 제로예요, 제로. 다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 말려야죠. 말려야 됩니다. 보유는 할 수 있어요. 일봉이 저가 지키면 보유하세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매수는 없어요. 보유는 돼. 자, 그 다음에 고버스의 분기봉. 예. 얘는 이제 매도도 그렇고 얘는 매수도 그렇고 둘 다 원래 별거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월봉도 지금 매도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잖아요. 문제는 주봉의 매수가 없어. 이게 밀려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만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일봉만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매도가는 2,300원대인데 매수가가 여기 잡으면 2,09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일봉만 보세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이게 끝이에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다만 제가 봤을 땐 갭으로 승부를 낼 거예요. 예? 갭으로 승부가 날 거라고. 자, 오늘 개인이 7,969억을 매도했어요. 외국인이 2,425억, 기관이 5,098억을 샀고 선물은 4,514억 매수입니다. 예. 그러면 이것만 보면 누가 뭐래도 상방이잖아요. 개인이 7,969억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현선물을 다 사는데 이거 보고 하방이라고 할 사람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방이라고 얘기할 생각 없어요. 오늘은 상방이 맞죠. 네? 오늘은 상방으로 끝난 게 맞잖아요. 뭐 우길 걸 우겨야죠. 상방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걸 누적으로 보세요. 누적으로 보면 아직도 10조야. 그러니까 10조 중에 2천억 턴 거야. 네? 10조 중에 2천억을 털었다고. 이게 한 달치잖아요. 그러면 20일 동안에 10조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하루에 5천억씩 매도한 거잖아요. 네? 하루에 5천억씩 20일을 매도해야 10조예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5천억씩 20일을 매도해놓고 하루 2,400억을 샀어요. 그럼 이게 상방이냐?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수급 아직도 4조 5천억 남았어요. 아직도 4조 5천억 남았고 외국인은 10조 매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7,900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지수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오늘 흐름을 보고 저는 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돈이 누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외국인은 의미가 없어요. 외국인의 돈은 전혀 변화조차 없습니다. 10조 5천억을 매도해서 2,425억을 매수해서 방향을 바꾼다. 뭐 일봉은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분기봉이 바뀌거나 6개월봉이 바뀌거나 연봉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 수급으로? 저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기적인 상방이 언제 마무리될 거냐?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오늘은 실패해요. 금요일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종가 하락했으면 하락 노래를 불렀을 텐데 어쨌든 오늘 상승이기 때문에 다 꼬였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그죠? 미지수잖아요. 그리고 일봉의 상승 추세가 꺾이는 시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갭으로 떨어지면 모를까 보합으로 시작하면 그 시점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서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건 애매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제가 수평선을 하나 걷는데 이 수평선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날, 그 다음에 이날, 여기 3월 14일입니다. 3월 14일이에요. 여기 340이죠? 이때까지 7.2조를 매도했어요. 외국이지. 7.2조를 매도해놓고 이걸 매수한 거죠.
바닥에서 7.2조를 매도해 놓고 340 위에서 얼마를 매수했냐? 3.1조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356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 놓고 홀라당 다 팔았어요. 네? 자, 올린 거 다 팔았어요. 여기가 며칠이냐? 4월 2일입니다. 이날 마이너스 7.4조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3.1조를 매수한 걸 더 매도 쳤죠. 네? 3.3조를 매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서 3.1조, 내리면서 3.3조를 매도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누적이 얼마예요? 7.4조예요. 3월 14일까지는 7.2조, 4월 2일에는 7.4조가 됐어요. 지금 얼마예요? 10.3조죠. 아니다. 16.3조죠. 16.3조인가? 16.7조인가? 잠깐만요.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해야지. 16.6조예요. 예. 그러니까 7.4조가 16.6조가 된 거예요. 어디에? 340 기준으로. 예? 340 기준으로 빠졌을 때 3월 14일에는 7.2조였는데 4월 2일에 되자 7.4조가 됐고 이제 4월 말이 되니까 16.6조가 된 겁니다. 예, 더블이 넘었죠. 더블이면 14.8조인데 14.8조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물음표. 물음표예요. 왜? 7.2조짜리도 못 들었잖아. 예? 3월 14일에 7.2조짜리도 예, 올리다가 답이 안 나서 내렸잖아요. 환매가 안 되니까. 매도한 걸 환매해가지고 매수로 다 바꿔야 되는데 환매한 게 3.1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7조가 아니라 16조잖아요. 이거 얼마나 환매할 건데? 2,400억 매수해가지고 환매가 돼요? 예? 환매가 되겠냐?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매물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고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상승장이다라고 뭐 말씀하시면 저는 거부 안 한다니까요. 거부할 생각 없어요. 네. 왜? 일봉 보는 분한테는 지금이 상방이 맞기 때문에 일봉을 보고 상방이라고 얘기하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거부를 해요?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니라고 어떻게 떠드냐고.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틀렸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답변을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거의 10조 늘었어요. 4월 2일부터 340에서 340 밑으로 떨어진 후에 340으로 다시 오는 동안 매도가 10조가 늘었다고. 네. 그럼 340을 뚫어요? 340을 다시 뚫어? 340을 다시 뚫는다.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뚫으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얼마 갔어요? 340 뚫고 간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이에요. 6거래일. 네. 그러니까 4거래일에서 6거래일 정도 뚫었던 거죠. 그리고는 내려오는 거지. 연봉의 상단선이 343에서 347 라인에 있어요. 네, 343에서 47 라인까지 있다. 그러면 연봉 상단선까지 지금 7포죠? 7포면 연봉 상단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도달하는 때 들어간 돈이 마이너스 16.6조예요. 네, 그러면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7조도 못 들어올려서 무너졌는데 이제 7조가 아니라 16조가 됐어요. 그래서 잘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확인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 돈을 가지고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상방을 보시면 되는 거고, 가다가 차 빠질 거다 생각하시면 그냥 버티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